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 검사장들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보도할 때 보니까 장고 끝에 결론은? 이라는 이제 보도. 저희도 이제 지금 나가고 있네요. 장고 끝에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그냥 전망부터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원래 속담은 장고 끝에 악수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 아직 모르니까 네네. 그게 이제 악수가 될지 혹은 묘수가 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고, 네. 전 시나리오는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검사장 회의가 예. 이 고검장, 지검장 회의가 연속으로 9시간 지난주에 끝나고 예. 이미 주말 내내 흘러나왔던 것들은 예. 이란, 그러니까 이제 이 외부 전문 자문단을 중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예. 이미 받아들였죠. 예. 보류라고 했는데 예. 받아들이고, 이안 예. 직접적으로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예. 그리고 총장은 개입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8조를 행사했지만 예. 12조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게 재지휘를 요청할 것이다. 예. 재고를 요청할 것이다. 반은 수용, 반은 다시 생각해 주시죠. 네. 할 거라는 의미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길면 안 되죠. 이게 길 필요가 없죠. 그럼 오늘 뭔가 입장이 나오고 예. 법무부에 또 공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한 번 더 남은 겁니다. 예. 아, 그래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하니 그럼 두 번째는 제가 거둬드리겠습니다. 예. 철회하든지 예. 아니면 그래도 따르시오. 예. 재지시를 하든지 재지휘를 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이 추 장관과 저 총장의 스타일, 예. 그러니까 캐릭터, 이분들의 이제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 2번을 가지고도 계속 충돌을 할 것 같다. 예. 네. 저는 재지휘 요청을 할 것 같고요. 예. 추 장관은 재지시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불이 진화되지 못하고 계속 타오를 것 같습니다. 도돌이표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 한 일간지에서 이렇게 사지선다로 표현했습니다. 전면 수용, 일부 거부, 전면 거부. 네. 근데 이건 사실은 수사지휘권 내리고 나서 이 검사장 회의 소집되기 이전에도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 선택안은 별로 없는데 예. 통상적인 이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도양단식으로 전적으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전적으로 그르다라는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고, 예. 일부에 있어서는 법무부 추 장관의 이 지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의사가 있고, 뭐 자문단 철회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 다만 지금 계속 분쟁이 되고 있는 거는 이 개별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것까지 예. 법무부 장관이 과연 지시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만큼 법률적인 해석이 갈리고 있는 만큼 누군가가 이걸 일부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이거를 배제하는 건 사실은 어렵고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이 수사 재지휘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분쟁이 또 앞으로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네.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 일각을 포함해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이게 이제 정파적 해석이 많이 그렇죠, 들어간 그렇죠. 사안이 돼버려서 이거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외피적으로 보면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지휘를 내렸는데 그걸 지금 청장이 안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법조인이시니까 검찰총장의 자는 좀 특수하다. 그걸 왜 이해를 못하냐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좀 반박을 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 장관이 이러한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근거로 들었던 게 바로 검찰청법 8조입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은 그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검찰총장을 이제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이 윤 총장 측의 이제 근거는 이제 12조입니다. 검찰총장은 전면적으로 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건데,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검찰총장이 이거를 어떻게 항명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예. 이게 단순히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라 예. 뭔가 대등한 지위에서 이 검찰총장이 내린 지위의 적법성을 법무부 장관이 따져서 이거를 제지시할 법적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 거다. 네. 이러한 조항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단순히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수사와 독립성,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압박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명백한 위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보장한다. 그리고 뭔가 직급에 있어서도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뭔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한 기관 안에서의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로 단순히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이제 결정은 윤 총장 손에 달려 있고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재지위 관련돼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뭐 지위를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그 얘기가 보세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의미가 그렇다면 없다. 네네. 이 법무부와 검찰이 준사법기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예. 사법기관이죠, 사실상.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법 체계를 봤을 때 우리 변호사, 법조인이 계시지만 예. 재판부, 사법부, 협의의 사법부가 있는 거죠. 재판부, 법원이. 그리고 사실은 검찰은 유죄 취지로 기소를, 공소를 유지하고 예. 유죄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변호사는 그 인권 차원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데 네. 이 삼각 구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절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우리가 법 해석을 못 하겠어요. 저희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헌법재판소에서 좀 결정해 주시죠. 예. 아니 지금 이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독립된 외청이에요. 예. 검찰은 독립권을 갖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면서 지시까지 한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칼날을 겨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네.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 총장 나가라는 얘기를 일부 정치인은 하지만 인사권자가 뭐 얘기한 바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한 특수한 사건을 놓고 예. 권한의 충돌에 대한 해결을 둘이 못해서 저는 왜 두 사람은 안 만나나 너무 궁금해요. 네. 이걸 왜 문서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하다가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좀 판결해 주시겠어요? 예. 이러면 조직이 돌아갑니까? 예. 아니, 기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예. 어떻게 일을 해요, 효율성이? 아까 고 최숙현 선수 얘기를 했는데 예. 자, 법무부와 검찰은요, 모토가, 캐치프레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네.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관이에요.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에요. 예. 둘이 협조해서 서로 맡고 있는 역할이 살짝 다르죠. 예. 실무의 일선 수사와 이 기소는 검찰 조직이 하는 거고 법무부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거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협조가 안 돼서 헌재의 판결을 구한다 그러면 예. 저는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권한쟁의 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네. 예측을 해주신 것 같고 아마 변호사님 의견도 동일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지휘권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권, 지휘권 정도만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아까 추미애 장관은 다시 지시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 대목으로 나오는 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최동원 검찰총장을 그 한 개인을 이제 감찰하는 부분으로 해서 감찰. 이제 그 거취 문제가 다시 네. 거론됐었잖아요. 여기까지 이 유사한 형태로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듣지 않았을 때 뭔가 감찰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추 장관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기관의 이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 그 윤 총장이 만약에 하고 있는 게 만약에 그 자문단을 철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예. 다만 수사 지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뭔가 재지휘를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전면적인 항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때 뭔가 감찰을 지시를 하려면 명백한 징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전면적인 항명도 아니고 어느 정도 법리적인 해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지휘를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뭔가 감찰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추 장관 입장에서는 뭔가 그 윤 총장을 억지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히려 역풍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저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예, 과연 예. 감찰권까지 행사를 할 수 있을지는. 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죠. 오늘 두 분과 사건 큐브 이슈 큐브 함께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